자,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성장과 비즈니스 성장에 정말 큰 영향을 줬던 책을 정말 강력 추천을 하고, 이 책의 내용을 너무 많이 스포하지 않은 선 한에서 제가 정말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점, 정말 저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다가왔던 점을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자, 우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바로 이 Expert Secret이라는 책인데요. 이 Expert Secret이라는 책은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번역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원서를 읽는 게 너무 힘들지 않으신 분들만 지금은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오늘 세션에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 다 잡아드릴 테니까 이 중요한 포인트를 잘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나중에 이 책을 읽으셨을 때 이제 영어를 보면서 소화를 하시기 바랄게요. 자, 제가 우선 이 책을 읽고선 느낀 가장 첫 번째 거는요, 바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일을 잘 열심히 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되려면은 어디에서 뭐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뭐 어떤 성과를 내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왜 여기서 특정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 많은 분들은 내가 어떤 경력을 가지면 아니면 어떤 스킬을 가지게 되면 이게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모두에게 대해서 인정을 받을 필요 없거든요. 인정을 받지 않아도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만 인정을 받아도 사실은 이거를 비즈니스로 만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너무 모두에게 인정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들어가려는 아니면 서빙을 하려는 그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우선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필요한 존재가 되느냐?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이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단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크게 봤을 때 5가지 스텝을 밟아야 된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dreamer고, 두 번째는 reporter, 세 번째는 framework creator, 네 번째는 servant, 다섯 번째는 expert and guide예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선 dreamer부터 얘기를 하면 우선 어떤 분야에 이제 그 사람들이 내가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 그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라면서 꿈을 꾸는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알아보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리포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정보,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그런 인플루언서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리포터 역할을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큐레이션 하는 역할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 리포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내가 지금 서빙하려는 그룹의 사람들에게도 되게 도움이 되는 거지만, 사실 나의 성장에도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기존의 대단한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분들의 얘기를 큐레이션하고 리포팅을 하면서 이제 리포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요 리포터의 역할 다음에가 뭐냐면은 그 framework creator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framework 같은 경우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어떤 가르치는 방식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온라인 강의 비즈니스, 저 같은 경우에 온라인 강의 비즈니스화 하기 위해서, 시스템화 하기 위해서는 1, 2, 3, 4, 5의 스텝을 밟아야 됩니다 라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렇게 나만의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나는 어떻게 지금 이 현재의 이 포지션까지 오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그런 결과를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자,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는 그 다음부터는 물론 이제 서번트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어떤 뭐 컨설팅을 통해서든지 코칭을 통해서라든지 강의를 통해서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expert and guide로서 이제 그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expert guide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느냐면은, 처음에 이제 expert guide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성장 여정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가고 싶은 단계가 뭐 10단계로 봤을 때 내가 지금 뭐 5단계이다. 그렇다면은 5단계에서 한 7단계로 가는 게 나의 먼저 목표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내가 있는 이 단계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장 여정을.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저는 언젠가는 지금 제가 그 분야에 있어서 저를 전문가로 포지셔닝을 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당장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막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단계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0부터 시작을 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0에서 1까지 갔는지, 1에서 2까지 갔는지, 2에서 3까지 갔는지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이제 내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을 같이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성장 여정을 기록을 한 다음에는 프레임워크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0에서부터 3단계까지 왔어. 그러면 이 3단계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만의 방식. 자, 그러면은 그게 나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건지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나 스스로에게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아주 작게나마 뭐 아니면 1대1로나마 무료라든지 아니면 유료라든지, 그래서 소규모 그룹의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이제 더 큰 다수의 사람들에게 가서 내 이 프레임워크를 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특별한 엣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어떤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기본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큰 기본이 같은데 나만의 특별한 엣지를 거기다 이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그 주목을 받는 데는 어떤 그런 큰 경향이 있는데, 여기가 메인스트림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메인스트림에서 똑같은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목을 받을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인스트림보다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 엣지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물론 이 엣지가 높아지는 것이 너무 심하면은, 내가 막 어떤 사람들의 너무 눈길을 끌고자 막 너무 익스트림하게 간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사람들에게 받는 관심이 줄어들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를 찾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우선 한번 봐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엣지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려면은 스토리텔링 스킬을 계속 갈고 닦아야 돼요. 자, 이 스토리텔링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고민하고 개선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한 번에 누구나 다 스토리텔링을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어색하고,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재미없게 얘기하고,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게 보이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게 점점 우리가 개선해 나가면서 그런 존재가 돼갈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의 기본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을 상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정말 세일즈 앤 마케팅 못하시는 분들은 자기 막 잘난 척 아닌 듯하게 하면서 잘난 척을 많이 하거든요. 어머, 이보세요, 제 강의가 이렇게 많은 뭐 수강 신청을 받았어요. 아니면 제가 의도치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를 찾아주시네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주인공을 나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스토리텔링의 기본 같은 경우는 주인공은 상대가 돼야 돼요. 만약에 1대 다수로 얘기하는 경우는 주인공을 청중이 되게 됐죠. 그래서 주인공을 청중으로 만든 다음에 내 얘기를 하더라도 그 청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세 가지 구조를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후킹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작은 후킹이 없으면은 그걸 그냥 다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의 이목을 잡는 후킹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나만의 스토리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스토리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상대에게 원하는 액션,
을 오퍼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훅 스토리 오퍼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구조를 가지고 정말 많은 곳에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을 하는 뭐 세일즈 카피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웨비나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피칭이 없는 뭐 그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어떤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분야에 사용을 하든지 스토리텔링의 큰 기본 구조는 훅. 사람들의 이목을 확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적인 나의 개인적인 아니면 타인의 개인적인 아니면은 많은 사람에게 공동적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그 스토리로 끌어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상대에게 원하는 액션 오퍼를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을 스포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정도만 제가 엑스퍼트 시크릿을 읽으면서 배운 거를 공유를 해드렸고요. 영어가 정말 너무 힘들지 않으시다면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코칭, 컨설팅, 강의와 같이 이런 지식 콘텐츠 같은 경우를 비즈니스화 하고 싶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엑스퍼트 시크릿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런 만약에 저의 그 책을 추천하고 책의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콘텐츠가 좋으시다면은 제가 종종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